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은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제이슨 보이스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카에서 다양한 버전의 제이슨 피규어를 발매해줬는데요. 이번에 리뷰하는 제품은 드림 시퀀스 버전의 제이슨 피규어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볼텐데요. 박스 정면을 보시면 마체테를 들고 있는 토미의 모습이 나와있고요. 옆에는 제이슨의 하키 마스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13일의 금요일 파트 5 뉴 비기닝이 적혀 있네요. 박스 뒤쪽도 보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간략하게 적혀 있고요. 다양한 모습의 제이슨 이미지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스 역시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박스를 열어보면 무덤에서 깨어난 제이슨의 이미지가 나와있고 옆에는 피규어를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를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봤는데요. 얼티밋 제품답게 다양한 구성 파츠들이 있는데 먼저 추가 손 파츠부터 보겠습니다. 정기한 조형으로 나온 손 파츠인데요. 손가락 사이가 찢어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피도 리얼하게 도색되어 있네요. 그리고 손등의 힘줄과 손가락 주름도 잘 표현되어 있고 손톱도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손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피가 묻어 있고요. 도색도 잘 되어 있고 손가락 마디와 손금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손파츠는 재밌는 연출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테체를 장착해 주시면 영화 4편에 나왔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기 파츠도 보겠습니다. 먼저 작지만 정교한 제형으로 나온 송곳 파츠인데요. 앞부분이 뾰족한 제형으로 나와 있고요. 도색도 리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둥근 조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네요. 다음은 피가 묻은 도끼 파츠인데요. 도끼 날의 조형도 잘 나왔고 피도 리얼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나무 재질처럼 보이게끔 도색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체테 파츠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칼날도 날카로운 조형으로 나왔고요.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정교한 조형으로 나왔고 그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네요.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추가머리 파츠를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포스터로 사용된 머리인데요. 흰색의 하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눈은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고요. 구멍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연결된 머리끈은 정교한 제형으로 나왔네요. 이번 제품의 마스크는 아쉽게도 탈부착이 불가능했습니다. 양쪽 귀도 정교한 제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머리 윗부분을 보시면 상처 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뒷부분에는 힘줄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은 13일 금요일 4편에 나왔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머리 파츠인데요. 보시면 눈구멍은 검은색으로 막혀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에는 데미지 자국도 표현되어 있고 피도 리얼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 머리끈도 보시는 것처럼 정교한 제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 옆에는 상처 자국도 있고요. 피도 리얼하게 도색되어 있네요. 그리고 양쪽 귀도 잘 표현되어 있고 머리 뒤쪽의 힘줄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의 마스크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눈구멍은 막혀 있고요. 마스크 위쪽에 데미지 자국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멍들은 다른 마스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왔네요. 마스크 표면은 지저분하게 도색되어 있는데 리얼하게 보여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머리끈은 다른 마스크와 동일한 제형으로 잘 나왔고요. 양쪽 귀도 잘 표현되어 있고 머리 뒤의 힘줄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제이슨의 묘비 파츠인데요. 보시면 나무 재질처럼 보이게끔 리얼하게 나왔고요. 제이슨 브이스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조형으로 되어 있으며 꽤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만졌을 때의 촉감 역시 좋았습니다. 뒷부분도 볼 텐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네카 마크가 찍혀 있네요. 이번에는 피규어 본체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디테일을 보기 전에 먼저 크기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위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18cm가 넘는 크기로 나왔네요. 이번 제이슨 피규어는 사편 복장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비에 젖은 모습을 표현해줘서 그런지 번들번들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해준 마스크인데요. 보시면 눈구멍에 리얼한 조형의 지렁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데미지 자국도 있고요. 작은 구멍들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쪽 귀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마스크 머리끈도 정교한 제형으로 되어 있고 머리 뒷부분의 힘줄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청색의 셔츠를 입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번들번들한 형태로 도색되어 있어서 더욱 보기 좋았습니다. 작은 단추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앞주머니와 접혀있는 옷의 주름들도 보기 좋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등 뒤쪽에도 접혀있는 옷의 주름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도 보시는 것처럼 접혀있는 옷의 주름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손을 보시면 손등의 힘줄도 볼 수 있고요. 손가락 주름과 손톱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에도 손끈과 손가락 마디가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손은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손가락 사이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 무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주름과 손톱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보겠습니다. 갈색 바지를 입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보시면 접혀있는 옷의 주름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고 다리 옆쪽에는 재봉선 라인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신발은 부츠를 신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앞쪽에 먼지가 묻은 것처럼 도색되어 있으며 주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도 표현되어 있고요. 부츠의 면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네요. 신발 바닥을 보시면 네카 마크가 찍혀 있고요. 스탠드 전용 구멍도 있습니다.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관절부터 볼 텐데요. 머리는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에는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없지만 허리 관절을 이용해 회전이 가능하고요.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범위는 좁았습니다. 팔 관절도 보겠습니다. 팔은 회전하듯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목은 보일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회전하듯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관절도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앞, 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벌리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부를 이용해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발목 역시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쉽게도 범위는 좁았습니다.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된 13일의 금요일 파트 5 드림 시퀀스 버전의 제이슨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해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구성 파츠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고요. 교체 가능한 머리 파츠도 리얼한 조형으로 나와서 좋았는데 종류도 다양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의 디자인과 전체적인 도색 표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마스크에 탈부착이 안되는 점과 허리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좁은 점은 살짝 아쉬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게 준비해보겠습니다.